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연력학 제9장 냉동 사이클을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시면은 냉동 사이클에서 우리가 먼저 역카르노 사이클, 우리가 카르노 사이클을 배우셨죠. 그렇기 때문에 카르노 사이클을 리버스 반시계 방향으로 서큘레이션 시키게 되면은 냉동 사이클의 이상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카르노 사이클은 냉동기의 이상 사이클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냉동기의 우리가 이상 사이클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요. 일단은 카르노 사이클을 배웠기 때문에 PV 선도와 TS 선도를 작도한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가 냉동기의 그 성적 개수를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PV 선도와 TS 선도에서 카르노 사이클을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작동시키면은 역카르노 사이클, 냉동기 이상 사이클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원 변화 두 개와 또 우리가 가역 단열 변화 두 개, 기울기 더 크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작동시키면은 역카르노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바를 1에서 2 과정은 가역 단열 팽창 과정, 2에서 3 과정은 등온 상태에서 흡열 과정, 3에서 4 과정은 다시 단열 압축 과정, 4에서 1 과정은 등온 상태에서의 방열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등온 팽창에서 흡열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등온 압축해서 우리가 방출하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역카르노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갖다가 TS한테다 옮기게 되면은 1에서 2 과정이 단열 팽창이니까 단열 팽창하면 온도 압력이 떨어진다 그랬죠. 아이젠트로피. 2에서 3 과정은 등온 팽창 과정에서의 우리가 흡열 과정. 3에서 4 과정은 단열 압축해서 온도 압력을 높이는 과정이죠. 4에서 1 과정은 고온체에서 열량을 방출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등온 압축.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S1과 S2는 같고 S3와 S4는 같죠. 등엔트로피.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등온 상태에서 우리가 흡열하고 등온 압축 상태에서 열량을 방출하는 이러한 경우.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여기가 저온체 온도죠. 여기서 고온체의 온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카르노 사이클인 경우는 우리가 똑같이 등온 변화 두 개와 단열 변화 두 개로서 시계 방향으로 서큘레이션 한 것을 우리가 시트 엔진, 열기관에 우리가 이제 이상 사이클을 배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하게 되면 또 이거는 냉동기 이상 사이클이 된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여기서 냉동기에 대한 성적 개수, 이거는 뭐 간단하게 그냥 유도하지 않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냉동기의 성적 개수 입시론 R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입시론 R은 우리가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스스로 흐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2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본래는 이제 압축기 일량분에 우리가 여기에서 냉동기는 우리가 차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온체에서의 흡열량을 우리가 목표로 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압축기 일량분에 우리가 여기에서 저온체에서의 흡열량인데, 요거를 우리가 소문자로 쓰게 되면 냉동효과라고 하죠. 냉동효과. 자, 이건데 열기하는 거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압축기 일량이라고 하는 경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는 Q1 마이너스 Q2분의 여기에서 Q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보게 되면은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해서 요거를 유도를 해갖고서 이제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우리가 연력학 우리가 시트 엔진에서도 간단하게 정리한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게 되면 TS 선도가 이게 열량 선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저온체에서의 흡열량과 고온체에서의 방열량 네모 반듯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갖다 요 면적을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거 저온체에서의 흡열량은 요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요 면적.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는 낮은 온도, 요거는 고온체의 온도, 높은 온도 이렇게 쓰고 요거를 이제 T1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요거를 T2라고 쓸 수 있죠. 낮은 온도, 저열온의 온도, 고열온의 온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요거 고온체에 방출하는 열량 하게 되게 되면 얘는 T1 곱하기 여기에서 여기에 델타 S니까 델타 S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그냥 대입하게 되면 T1 델타 S. 얘는 요 면적 사선층 부분이 우리가 저온체에서의 흡열량이기 때문에 요거는 T2에다가 델타 S 하면 요 면적이 나오죠. 빗금층 부분의 면적이 저온체에서의 흡열량이다. 여기도 마찬가지 저온체에서의 흡열량 델타 S. 델타 S는 우리가 팽창과 압축 과정이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델타 S는 다시 말하면 S4-S1 또는 얘는 S3-S2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델타 S는 굳이 이렇게 우리가 쓰지 않아도 분모 분자를 이렇게 아이젠트로픽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델타 S로 나눈다 이렇게 정리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T1-T2분의 T2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죠. 우리가 다 기본적인 거 아시니까. 자. 그리고 이런 역할로 사이클은 또 우리가 냉동계 이상 사이클뿐만 아니라 앞에서 해석을 했지만 시트펌프, 열펌프, 우리가 시트펌프, 열펌프의 성적 개수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요거는 Q1-Q2분의 요거는 Q1이 되죠. Q1 이렇게. 열펌프라고 하는 경우는 고온체에서의 방열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팅, 난방을 우리가 하고자 했을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똑같이 TS 온도에서의 면적이 네모 반듯하게 장방형으로 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구해주면 돼요. 고온체에서의 다시 말하면 방열량은 얼마냐? 저온체에서의 흡열량은 T2 델타 S. 또 우리가 여기서 고온체에서의 방열량은 고온체 온도에다 델타 S 이렇게. 분모 분자를 델타 S로 나눠주게 되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요거 역시 T1-T2분의 T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우리가 열펌프 성적 개수는 여기에서 이 고온체의 방열량 얘가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 이거 Q1-Q2는 요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압축기 일량이나 마찬가지고 얘는 Q1이라고 하는 경우는 압축기 일량 플러스 우리가 냉동 효과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하면 1이 되고 요렇게 하면 냉동계 성적 개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해석했던 대로 시트펌프의 성적 개수와 냉동계 성적 개수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1보다 크냐 작으냐 성능 개수가. 자,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하면 1이고 요렇게 하면은 냉동계 성적 개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입실온 R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쓰죠. 다시 말해서 열펌프 성적 개수는 냉동기 성적 개수보다 항상 1만큼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카르노 사이클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역할음료 사이클은 일량선도와 열량선도, 냉동 사이클 선도만 작동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성능계수이기 때문에 냉동기의 성능계수와 열펌프의 성능계수, 또 요거의 상관관계,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기본적인 이제 개념에서 우리가 냉동기 능력을 표기할 때 냉동 능력과 냉동률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냉동 능력을 표시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 하게 되면, 먼저 냉동 능력이 뭡니까? 냉동 능력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두는 거예요. 자, 거기 나오는 교재를 참조로 해서 냉동 능력이라고 하는 경우는 얘는 우리가 표기할 때 저온체, 다시 말하면 증발기에서 1시간 동안에 흡수한 열량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냉동 능력, 우리가 SI 단위에다가 얘는 kJ/h로다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다가 우리가 이 냉동 능력, 우리가 냉동기의 캐파를 표기할 때 RT라도 표기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예요? 킬로와트라도 쓸 수 있겠죠? 킬로와트. 이렇게. 왜냐하게 되면 1kW라고 하는 동력은 3600 kJ/h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3600으로 나눠주게 되면 킬로와트가 되는 거고, 킬로와트를 열량으로 환산했을 때 3600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 이 관계를 잘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냉동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증발기에서 1시간 동안에 흡열한 열량을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증발기에서, 다시 말하면 저온체에서 1시간당 흡수한 열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냉동톤이다 라고 하게 되면 너무나 중요하죠. 자, 냉동톤, 이거 냉동톤. 냉동톤은 우리가 이거는 톤 오브 레프리저레이션 이렇게 해서 RT를 표기를 하죠. RT. RT. 자, 그래서 우리가 1RT다 라고 하게 되면 1RT는 뭐라 했어요? 1냉동톤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0도씨의 물 1톤을 24시간 동안, 하루 동안에 0도씨의 얼음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냉동 능력을 우리가 1냉동톤이다 그랬어요. 0냉동톤. 그 개념을 잘 알았어. 그래서 1냉동톤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얼마야? 0도씨의 물 1000kg을, 0도씨의 물 1000kg을 우리가 24시간 동안에 0도씨의 얼음으로 만들 수 있는 냉동 능력. 그래서 우리가 물의 응고열량, 물의 응고열량은 얼마야? 79.68이죠. 요거를 우리가 24시간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 3320kcal/h가 나오죠. 이렇게. 1냉동톤. 얘는 이제 공학단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1kW가 또 얼마예요? 얘는 공학단위 경우 860kcal/h에 상당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860으로 나눠주게 되면 3.86kW가 되죠. 그러니까 냉동기의 용량인 RT, 캐파를 RT를 표기할 때 1000RT다, 뭐 1500RT다 이렇게 했을 때 RT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알아야죠. 이렇게. 그래서 1시간 동안에 이만큼의 열량을 제거할 수 있는 냉동 능력.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동력으로 바꾸면 얘를 860으로 나눠주게 되면 3.86kW가 나오죠. 3.86kW.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기본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SI 단위로 한다 하면 1kcal는 뭐라 했어요? 1kcal. 1kcal는 4.186kJ, 약 뭐 4.2kJ에도 무방하죠. 이런 거 전부 다 암기를 하고 있으면 어떠한 단위, 어떠한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USRT 참고로 한번 더 적겠습니다. USRT. 이렇게. 미국 냉동톤. 자, 미국 냉동톤이라고 하는 경우는 얘는 우리가 본래는 미국 애들은 파렌하이트 템퍼레이처를 쓰고 온도도 화씨 온도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무게를 파운드로 표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요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USRT는 1kg은 2.205 파운드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미국 냉동톤, USRT, 미국 냉동톤은 1000kg 하게 되면 2.20 하면 2.25 파운드인데 그렇게 안 하고 미국 냉동톤은 그냥 우리가 2000 파운드로 계산하죠. 2000 파운드. 자, 그래서 2000 파운드. 여기에서의 우리가 응고열에 상당하는 것이 얼마냐 하게 되면 얘는 144 BTU/퍼 파운드 이렇게 돼요. 그리고 몇 시간? 24시간.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얼마냐? 12000 BTU. 아우어 이렇게 나오죠. 아우어. USRT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또 1BTU는 요거는 이제 열량 단위로서 브리티시 서머 유니트, 영국계 열량 단위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는 0.252 킬로칼로리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다가 12000에다가 0.252를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 3024가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얘를 또 우리가 860으로 나눠주게 되게 되면 또 동력이 되는데 그거는 약 3.51 정도 되나요?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3.52 정도. 자, 요거 정리를 해서 이제 킬로와트를 하게 되면 얘는 뭐 요 정도 되겠죠. 이렇게 계산기에 눌러주시면 더 정확히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USRT하고 한국 냉동톤, 일본 애들은 일본 냉동톤이라고도 하는데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오차,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오차는 약 한 10% 정도 오차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USRT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냉동 효과다, 또 냉동률이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냉동률을 표기할 때 냉동 효과. 냉동 효과라고 하는 경우는 몰랐어요. 냉동기에서 냉매 1kg이 흡수하는 열량을 냉동 효과라 그랬어요. 냉동 효과.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냐, 단위가 냉매 1kg이 기화되면서 증발하면서 빼앗은 열량을 냉동 효과라 그랬죠. 냉매 1kg이 요거 레프리저런트, 냉매 1kg이 이렇게 기화되면서 피냉각물질로부터 흡수한 열량, 빼앗은 열량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냉동 효과.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증발기에서 냉매 1kg이 기화되면서 흡수한 열량을 냉동 효과. 자, 그 다음에 냉동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냉동률. 자, 네 번째 간단하게 냉동률. 이걸 우리가 이제 K라고 했을 때 냉동률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지시마력, 인디게이터 호스파워, 지시마력분의 냉동 능력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동력, 1ps 마력의 동력으로 1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우리가 냉동 능력을 우리가 냉동률이라고 한다. 냉동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냉동 능력 이렇게. 밑에는 인디게이터 호스파워에서 우리가 이론 지시마력, 도시마력,
인디게이터 호스파워를 말하는 거 인디게이터 호스파워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단위는 얘는 우리가 냉동 능력이니까 어떻게 돼요? 킬로와트나 킬로줄 파워 기본적인 거. 여기는 마력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킬로줄 퍼 아워에다가 마력. 이렇게 쓰죠. 이거는 인디게이터 호스파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냉동률을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기 교재에서 보면은 나오는 거 용어는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다섯 번째 최적 냉동 효과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최적 냉동 효과라고 하는 경우는 압축기 입구에서 냉매의 1루배 단위적당 우리가 흡수하는 열량을 우리가 최적 냉동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최적 냉동 효과는 압축기 입구에서 단위적당 이렇게 단위적당 우리가 건포화진기가 우리가 흡수하는 열량 이렇게 쓰요. 그래서 압축기 입구에서 건포화진기의 단위적당 흡열량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압축기 입구에서 단위적당 우리가 흡열량을 갖다가 최적 냉동 효과로다가 우리가 이렇게 정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냉동기에 대한 그 캐파 용량을 갖다가 우리가 표기하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